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애들이 불행한 이유예요. 원장님,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다.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정 부분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진 이유는 여성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진 건 맞아요.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되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은 드물어요.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 다른 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일이 전업주부의 경우라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전업주부는. 근데 일하는 여성이면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전업주부가 아이를 키우고 가사 일을 하는 거나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나 그건 등가예요. 가치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가정을 이룬다는 건 그런 정도 일이 힘든 거는 맞고,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일을 하고 살라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업주부가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직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사람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일을 하는 여성이 힘들다. 이거 정말 힘든 거죠. 두 가지를 해야 되니.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 굉장히 힘들다.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 그다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내 자녀들이 또 자기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이제 손주들이 있으니까 보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동네에서 다 나가 놀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어지간히 걷기 시작하면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서너 살만 돼도 형 아우, 동네 형 아우, 누나 뭐 이렇게 하면서 동네에서 그냥 놀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최고로 사고 나봐야 넘어져서 무릎 까지는 거, 돌부리에 넘어져서 머리 찢어지는 거, 얼굴 찢어지는 거, 이 정도지 요즘같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차에 치여서 생명이나 오고 가고 불구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도로에 잘못 애가 뭐 먼저 탁 발만 내디뎌도 지나가는 차에, 지나가는 뭐 스쿠터에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걸 따라다야 되니까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더 힘든 거는 그 아이가 이제 교육이 시작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애 키우기 힘들다는 게 그 대목부터거든요. 그 교육 과정 중에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우리나라의 직업 구조와 정부의 정책과 부모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거죠. 경쟁이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심해졌다. 그러면 이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이는 경쟁을 유발하지 않아요. 아이는 아직까지 한참 그냥 맛있게 먹고 놀고 잘하면 되는 나이인데 경쟁을 누가 시켜요? 정부의 제도와 부모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다 해결돼야 돼요. 정부의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욕심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제도만 바꾸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 다수가 그렇게 원하면 자꾸 제도만 뜯어 고쳐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입시 제도예요. 대학 갈 때 어떻게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수능 열심히 보고. 수능 보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지원하고, 그 다음 대학에서 또 시험 안 봤나요? 아주 면접. 면접이지 뭐 그게 점수로 환산되는 시험이었나요? 논술 볼 땐. 논술 보면 점수가 환산됐었죠. 네. 우리 때는 예비고사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지원을 하고 본고사 보고 끝이에요. 면접은 그냥 이 친구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시험 봤는데 면접 갖고 시비 걸지 않았어요. 어느 게 더 준비하기가 쉬워요? 원장님 때. 우리 때가 쉬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욕심 많은 부모들이 그 제도가 너무 자기들한테 불편한 거야. 그 결과에 승복하기 싫고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고 대학 갔어요. 뭐 문제가 있나요? 그 제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게 학원이 좀 있었어요. 본고사 대비 학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때는 공부 못하는 애가 학원 다녔지 공부 잘하는 학원 안 다녔어요. 개인적으로 준비가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도 없었고 교육방송도 없었어요. 교과서 있고 문제집 있고 거기서 공부해서 시험 봐서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일부 과외가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과외 본 걸 보고 쟤는 과외를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갔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보다 못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다수예요. 그 다수의 불만은 나는 과외를 못 시켜서 우리 집에는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생각하고 발언을 하죠. 그러면 다음 선거 때 어떤 일이 그러냐면 입시 제도를 좀 더 공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 내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고사는 폐지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 이제 예전에는 예비고사 본고사 학교 수업이면 다 끝나요. 지금은 이제 내신이니까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과외 받아야 돼. 수능 보는데 또 준비해야 돼.
면접 보고 논술 볼 때 또 준비해야 돼. 하나 늘었어요. 과외가. 그러니 이제 입시 제도가 잘못됐다고 또 뜯어 고쳐요. 제 자녀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7차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 뭔 놈 교육 과정이 3년마다 바뀝니까? 이런 뻘짓이라 그러죠. 이걸 끊임없이 정부가 교육부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과외를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빨리 적응하죠. 제가 7차 교육과정 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의 학사 일정이 100페이지가 넘어요. 아마 우리 부모한테 그 100페이지짜리 학사 일정 주고 여기다가 읽어보고 사인하라 그러면 학교 그만두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다 읽어봤어요. 쓰잘데기 없는 규제예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규제만 잔뜩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러니 학교에서 애들이 다 배울 수 없고 대학 가려 그러면 가이드 해주는 엄마 인터뷰해주고 상담해주는 상담소가 있대요. 맞나요? 있죠. 네. 그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제도가 그딴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욕심이에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못 간 거에 대한 승복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좋은 대학을 못 간 거는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에 맞추지 못하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왜 학습을 못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 개인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 대학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 숫자가 많으니 듣는 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말 못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방송할 때 이대로 나가면요. 저 또 욕을 무지개 먹을 거예요. 너 공부 잘해서 좋겠다.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을 모든 걸 공부로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게 스스로 반론을 하는 거예요. 자, 야구 잘하는 친구 유현진 선수. 야구 천재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선수 활동할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은퇴한 크쇼라는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가 같이 활동한 시간이 되게 LA 다저스에서 몇 년 있었는데 크쇼는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연습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유현진 선수는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막 시키면 이제 그 야구 선수가 허벅지가 튼튼해야 투수가 공을 잘 던지니까 달리기를 늘 시키는데 크쇼는 잘 달리기를 하는데 유현진 선수는 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자유를 또 존중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야구공 못 던져요. 그러니까 그래 던져봐. 그러는데 나중에 크쇼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유현진이는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공 던지라 그래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크쇼는 자기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몇십 개 던져서 웜업 해야 원하는데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걸 인정하는 거죠. 유현진 선수는 우리가 하던 포맷에 맞게 훈련을 다 똑같이 시키지 말고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만큼 컨디션 유지할 만큼 훈련하면 돼. 자다가 잠옷 입고 공 던져도 스트라이크 던진다는데 포수가 딱 손 내미는데 공이 쏙쏙 들어간대요. 그 타고나는 거거든요. 사실 공부를 재능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당연하죠. 힘들어요. 재능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상한 정책도 만들고 교육 정책이나 입시 제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공부도 재능이에요.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나 그림 잘 그리는 선수나. 그래서 내 자녀의 재능을 찾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우리 합쳐서 9년이잖아요. 독일은 9년 학교예요. 9년 지나고 나면 학부형 부른대잖아요. 이 친구는 직업교육 시켜야 되고 이 친구는 대학 보내셔도 됩니다. 이걸 정해준대요. 어느 학부모도 왜 내 자식이 직업교육을 받아야 되냐고 주장하는 분이 없대요. 학교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학생을 관찰하는 거죠. 평가하고 관찰하면서 이 친구는 뭘 잘할까. 부모도 거기에 수긍을 하는 거고.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소양을 보니까 직업학교에 가서 요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장 멱살잡이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산업공상이에요. 사, 선비, 농, 공업, 수공업, 간해수공업, 상, 장사를 제일 천시했어요. 이거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펜 때 놀려서 먹고 사는 인간이 사회에 뭘 그렇게 크게 공헌한 게 있다고 산업공상이냐는 거예요. 반대로 했어요. 상공농사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뀌어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우리 유교 지역 풍습이라는 게 불과 이제 무너진 게 100년 조금 넘었죠. 네. 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심지어 이런 얘기하면 어떤 또 댓글 붙여놓는 거 이런 걸도 있어요. 네. 서울대 나오는 사람들이 노래 잘하니까 훨씬 떠더라. 우리 보면 가끔 저 사람은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옛날 대학 다니는 정미조 선생도 그랬고 그다음에 대머리 총각 부른 분이 누구죠?
그분도 대학생일 때 데뷔를 했어요. 김상희 씨도 그 당시에 학사 가수 이렇게 이름이 학사 가수였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가수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연예계 가수를 뭐냐면 딴따라라 그랬어요. 그림 그리면 환쟁이라 그랬고 그러니 그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머릿속에서 싹 지워지면 그것도 세월이 지나야 될 거예요. 요 다음 세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안 할 거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또 현실을 살아가니 내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거냐는 부모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따는 일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 명확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학원과 학교를 쳐다보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좀 더 유심히 봐라. 그러면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려고 하거나 발견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심히 봐야죠. 결국은 보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몸이 좀 고달프긴 하겠지만 그거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남자도 매 안 가지고 직장 갔다 와서 아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놀아주면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유심히. 손재주가 있는 애가 있고요. 말을 잘하는 애가 있고요. 운동 잘하는 애가 있어요. 남들보다 빨리 걷고 뛰기도 잘 뛰고 적극적이고 몸을 잘 쓴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운동 쪽으로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운동도 달리기도 있고 수영도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도 있고 스키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 기회를 주려고 애를 써봐야 되죠. 아이고 시간 많고 돈 많아야 그걸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 부모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돈을 만드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 형편에 맞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손주들 오면 키자니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애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노는 거는 내가 볼 수 있죠. 뭐 온갖 직업 체험관이 다 있으니까 가면 힘들고 귀찮죠. 나도 따라다니려면. 서울의 중산층이 못할 정도의 돈은 아니에요. 한 3만 몇천 원 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 따라다니는 거예요. 졸리고 재미없고 힘들죠. 그렇지만 보고 있으면 저놈이 저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구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거 한번 더 시켜보고. 이런 게 최소 15년 정도는 쌓이면 뭐 할지 눈에 보여요. 그거 찾아놓은 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걸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정해주면 따라가요. 우리는 학교 교육이 그런 교육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내 새끼인데. 내가 해야지. 그래서 힘든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든 일은 부모가 해야죠. 원장님께서 자녀분을 키우실 때 공부하라는 잔소리 말고 보통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 애들은 지겹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공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의 이런 사고방식이 정상적인지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사람이 나서 때 되면 학교 가고 때 되면 공부하고 공부 끝난 다음에는 사회활동을 한다. 그거 말고 딴 게 할 게 있나요?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끝낼지 대학에서 끝낼지 석박사에서 끝낼지는 이제 그거는 형편이나 자기 능력에 따라 정하면 되는 건데 끝나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 되겠다 그러면 그건 할 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일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는 셋 중에 하나예요. 돈 많이 벌래? 아니면 네가 명예로운 직업을 가질래? 그도 아니면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래? 그거 말고 또 있나요? 큰 카테고리로.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그거 셋 중에 하나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성직자. 그거는 가치에서 일단 너무나 특별한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되게 셋 중에 하나예요. 돈 벌래, 권력 가질래, 명예롭게 살래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커서 뭐 할 거야? 뭘 하면 살아갈 거야? 그러면 어떤 나는 소방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왜 9.11 나고 난 다음에 막 소방사 하는 거 보면 난 소방사 할 거야, 뭐 난 경찰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해요. 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는 듣고 있다가 야 그거 뭐 고생하고 말이야 잘못하면 다치고 죽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돼. 아니 초등학교 다닌 애가 그 꿈꿨다 그 끝까지 가겠냐고. 그러면 소방수 얘기를 하면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시간 하죠. 결론은 운동을 더 해야 되겠네. 몸이 튼튼해야 돼. 이 생각하면 운동 잘하면 좋죠. 동기가 뭐가 됐든 그 얘기를 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국어 문제 푸는 거, 수학 문제 푸는 거 이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경찰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친신체가 튼튼해야 되는구나. 공부도 해야 되지만
달리기 하더라도 좀 열심히 하겠죠. 동기가 있잖아요. 너 경찰 한다며? 몸이 튼튼해야지. 야, 범인 잡으러 가고 네가 힘이 약해서 그러면 되겠냐? 그럼 열심히 또 뛰잖아요. 그 어린애가. 그게 동기부여죠. 그러니 그 얘기를 토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날 한 5시, 6시 밥 먹기 시작하면 저녁에 과일 깎아 먹고 9시, 10시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계속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제 말에 꼬리를 물 수가 있잖아요. 너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네가 목표하는 바가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얘기다. 맨날 10시까지 뒤집어 자고 무슨 네가 경찰을 할 수 있어. 경찰은 자다가 빨딱빨딱 일어나가야 되는데 너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애는 계속 반성문밖에 쓸 게 없어요. 나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한 얘기니까 너의 태도가 모순되는 거에서 끊임없이 얘기 나오는 거고 듣는 애는 힘들지. 네. 그래서 애들이 다른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원장님, 자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습관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밥 잘 먹어야죠. 습관이라는 건 생활에 관한 얘기잖아요. 1번, 시간 맞춰 밥 먹어라. 제때 밥 먹어라. 2번째, 제때 자고 푹 자라. 셋째, 하루에 1시간 꼭 운동해라. 좀 더 크면 담배 피지 말고 마약하지 마라. 좀 더 커서 사회생활에서 술 마실 때 되면 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지 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본인도 알고 있을 얘기예요. 근데 늘 잊어버리죠. 그리고 늘 그것보다 다른 일을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 다른 무슨 일을 하다 실패를 해도 기회가 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아프면 끝이에요. 실패를 해도 건강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습관이고 뭐 다 좀 이 잘 닦아라. 우리가 이렇게 졸리고 그러면 안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숨 안 쉬잖아요. 수영 빼고 나면 그냥 숨을 쉬니까. 그래서 늘 숨 쉬듯이 그냥 몸에 배 있으면 루틴으로 되게 좋죠. 나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뭔가를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식들한테 딱 하는 게 거짓말 하지 마라. 중국 사람은 부자 되라 그런대요. 일본 사람 패 끼치지 마라 그런대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 애들이 불행한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자녀들한테 누구 애를 만나도 덕담을 하는 게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 거짓말 하지 마라, 부자 되라, 패 끼치지 마라. 이거는 눈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할 만한 일들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애들이 힘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얘가 그냥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차라리 목표가 되게 좁아서 그것만 하면 돼. 패 끼치지 마라. 그래, 내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쉽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 혼나도 그냥 뭐 링컨이나 워싱턴이 했듯이 저놈은 내가 꺾었어요. 그러면 한 대 두드려 맞으면 끝나. 훌륭하려면 돈도 잘 벌어야 돼. 거짓말도 안 해야 돼. 패도 안 끼쳐야 돼. 해야 될 일이 자기 앞에 떨어진 모든 일을 다 잘해야 겨우 훌륭 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높이 가자라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가는 길을 오랜 시간을 두고 따박따박 갈 수 있도록. 목표는 네가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면 너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정해지면 대학을 갈지 안 갈지도 정할 거고, 대학을 가도 지가 갈 과를 정할 거고.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한 얘기예요. 등록금을 얼마를 내는지만 나한테 통보해라. 대학 가는 거 네 알아서 가라 그랬어요. 따님과 아드님 키우실 때 어떠셨나요? 차이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차이는 당연히 있죠. 딸이 이쁘고 아들은 덜 이쁘지. 남자들은 되게 그래요. 딸이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여자아이가 뭘 먹다가 흘리면 어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주워도 주고 뭐 내가 빨리 먹고 너 새 거 먹으라 그러고 그러죠. 아들이 그러면 아이 이 새끼. 이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때는 남자는 가정을 일구면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이 100% 남자한테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요. 돈도 네가 벌어야 되고 급한 일 있으면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은 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니 얘는 좀 전투적이기도 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견디는 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자아이를 키울 때는. 그래도 잘 커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기를 바라지 네가 성공하라는 얘기는 안 하죠. 물론 그런 욕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게 딸에 대한 마음이고, 아들은 험한 일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네 가정은 네가 잘 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 아무래도 이제 거칠죠. 좀 다루는 게 이제 그런 차이인데,
뭐 자기도 사춘기 지나면 아, 원래 남자는 이런 거구나 하고 남성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서 성차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남녀 평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거운 건 무조건 남자가 들어야 되고 집안에 험한 일을 겪으면 남자가 책임져야 되고 이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집안이 힘든 일 있으면 너도 똑같이 힘들어야 돼. 그 100kg짜리 쌀가마 있으면 50kg 나눠가지고 반반 들어야 되겠어요? 남자가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남녀가 평등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녀가 유별하다. 각자 맡은 일이 다르다. 그 가치는 동일하다. 전업주부 육아하는 경우나 남자가 밖에 돈 버는 거나 가치는 동등한 거예요. 이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반땅하면 돼. 뭐 어렵게 생각해. 돈 많은 사람들 이혼할 때 치사하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제일 치사해. 재벌들 이혼할 때 보면 좀 깔끔하게 하지. 왜 저래? 본인이 좋은 사람 생겨서 이혼하는데 그럼 반땅하면 되잖아요.